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Resync the Sync라는 논문인데요. OSDI 06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당시에 베스트 페이퍼를 수상했던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싱크로너스 IO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싱크로너스 IO는 굉장히 내구성도 좋지만 하나씩 하나씩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에이싱크로너스 IO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에이싱크로너스 IO는 성능은 빠르지만 이제 리퀘스트가 잘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이 에이싱크로너스 IO를 활용하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익스터널 싱크로너스 IO라고 해서 싱크로너스 IO의 그 듀러빌리티와 에이싱크로너스 IO의 퍼포먼스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앱스트랙션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익스터널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싱크로너스 IO와 익스터널 싱크로너스 IO의 그림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싱크로너스 IO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트랜잭션을 하나씩 커밋을 할 때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 커밋이 처리되는 동안 기다려주는 블러킹이 됩니다. 두 개의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동안 두 번의 블러킹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유저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익스터널 싱크로너스 IO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두 번의 이제 트랜잭션을 커밋을 하는데 바로바로 리스폰스가 이제 컴플리션이 올라오게 되고 이제 유저가 이걸 확인하는 시점에 이제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모아져 있던 트랜잭션을 한 번에 커밋을 해서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 결과를 유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익스터널이라고 함은 유저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싱크로너스라고 함은 유저가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했을 때와 익스터널 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했을 때 유저가 보는 그 상태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트랜지션이 순서대로 처리가 되었고 그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좀 뒤이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관점의 차이를 조금 이제 저자는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앱 관점에서 익스터널 스테이트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이제 커널 스테이트는 OS가 되는데 이게 인터널 스테이트가 됩니다. 반면 유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익스터널 스테이트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같은 익스터널 인터페이스가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운영 체제는 인터널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익스터널 싱크로너스 IO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테일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스크린으로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스크린이라는 장치는 익스터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유저에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예시는 이제 리디렉트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파일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유저가 파일을 직접 현재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익스터널 아웃풋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뒤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익스터널 파일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는데요. 이제 기반이 되는 파일 시스템은 EXT3이고요. 이제 저자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 1년 전에 스페큘레이터라는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내일 건우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인데 이 스페큘레이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 이제 리모트 노드의 동작을 하는 동안 이걸 숨겨서 이제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비슷하게 보면은 리모트 노드의 동작을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시키는 부분이 시켜서 성능을 높이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 스페큘레이터에는 이제 프로세스와 커널 스테이트 간의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싱크 FS도 이거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엑스싱크 FS는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빨라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커밋 트리거 전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만큼 릴라이어빌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저널링과 라이트 배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빨라질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의 연장선인데 우선 왜 익스터널 아웃풋 유저가 이제 뭔가를 관찰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트랜잭션을 이제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가 관찰하는 시점에 그 모아진 커밋을 이제 트리거해서 내리게 되는 게 이제 아웃풋 트리거드 커밋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모아서 내리기 때문에 그룹 커밋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저가 이 뭔가 출력을 관찰하는 동안 어플리케이션이 블락킹 되지 않고 또 다른 본인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버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 버퍼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운영체제는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버퍼에 넘겨주게 되고 그 예시가 이제 앞선 그림과 이제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익스터널 싱크로너스 IO에서 두 번의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유저가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아웃풋 트리거드 이제 트리거 커밋 트리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 트리거가 된 이제 커밋은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모아져 내려진 커밋이 그룹 커밋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은 나름대로 동작을 하고 있고 유저는 이제 버퍼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제 커밋이 모두 처리가 되고 나서 이제 버퍼로 결과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유저는 그때야 그제서야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앞선 스페큘레이터랑 조금은 이제 다르게 엑스싱크 FS에서는 익스터널 아웃풋이랑 이제 파일 시스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코저 릴레이션십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 프로세스 A랑 프로세스 B가 있고요. 이제 각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익스터널 아웃풋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제 데이터가 저장될 디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A에서 이제 파일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OS 단계에서 이 파일의 수정 사항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싱크로너스 IO라고 하면은 이 파일의 수정 사항이 디스크로 내려가는 서 처리되는 동안 이제 블락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익스터널 싱크로너스 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와 이 파일의 수정 사항 관계를 디펜던시만 생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프로세스 B가 이제 hello라는 것을 프린트하게 되고 그럼 디스플레이에 이 hello라는 동작은 이 파일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게 되고요. 프로세스 B는 이 파일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일을 읽는 동작만으로는 익스터널 아웃풋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이 파일에 대한 디펜던시만 추가가 되고요. 그 이후에 프로세스 B가 월드라는 것을 출력하고자 할때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이 프로세스 B가 갖고 있는 디펜던시가 모두 해제가 되어야지만 이 월드가 출력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유저가 봤을 때, 듀라빌리티가 있는, 듀라빌리티가 보장이 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커밋이 트리거가 됩니다. 이제 트리거가 되면은 이 시점에 이제 파일이 디스크로 내려가게 되고, 디스크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디펜던시가 모두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월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도 이제 프로세스 B는 또 다른 뭔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쿼럴 디펜던시를 이제 관리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엑스싱크 FS가 어떻게 싱크로너스만큼 뭐 듀라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엑스싱크 FS는 ext3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ext3 파일 시스템은 저널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메타데이터의 변경점만 저널링을 하는 올더드 모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오더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가 디스크에 기록되는 그 순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널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널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변경점 모두 저널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디스크에 기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널드 모드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 리퀘스트의 오더링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이제 듀라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디스크에 기록이 된 다음에 죄송합니다. 유저가 이제 요청한 라이트한 데이터가 뭐 이제 OS가 크래시가 발생한다거나 파워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도 뭐 잘 리커버리가 돼서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선 저널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듀러빌리티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F싱크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라이트 베리어를 사용해야만 이게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 페일리어 상황에서 F싱크가 왜 데이터를 듀러빌리티를 보장할 수 없는지를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운영 체제가 되고요.
이제 오른쪽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내에는 이제 드라이브 캐시가 존재하고 이 드라이브 캐시는 이제 성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발러타일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F싱크 리퀘스트를 이제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점에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플러시되지 않은 디스크로 내려가지 않은 라이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내리게 되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드라이브 캐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이브 캐시는 발러타일 메모리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캐시에서 디스크로 이제 내려가지 않고, 죄송합니다. 앞서 드라이브 캐시로 들어가고 이제 디스크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이제 F싱크의 요청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는 또 다른 동작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데이터가 드라이브 캐시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파워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라이트 베리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트 베리어는 이제 트랜잭션 이전과 이후에 이 드라이브 캐시를 이제 플러시해주는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이 커밋됐을 때 커밋된 블락이 기록되기 전에 한번 드라이브 캐시를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리튼 데이터인 리튼 데이터가 담겨 있는 커밋 블락을 기록하게 되고, 그다음 한 번 더 이 커밋 블락이 드라이브 캐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플러시를 수행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듀라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고 또 그 드라이브 캐시 내에서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라이트 베리어라는 이제 기능은 커널 2.6 버전부터 추가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자가 사용했던 시스템은 2.4 버전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포팅을 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엑스싱크 FS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뒤에는 실험 내용이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실험은요, 커널 2.4 버전을 사용했고, 이제 라이트 베리어랑 저널드 보드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EXT3의 기본 조건으로 설정값으로 매 5초마다 이제 커밋이 트리거되는 이제 기능은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싱크 FS를 기존의 이제 아래 3개의 EXT3 파일 시스템 옵션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프레스카일 것 같은데 20년 전 논문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스트 마크 벤치마크를 돌린 결과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스펙 벤치마크인데 포스트 마크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IO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로 이제 10,000개의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Y축이 시간이 되고요. 이제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싱크로너스, 엑스싱크 FS 둘의 성능 차이는 한 7% 정도 엑스싱크 FS가 느리지만 오른쪽에 있는 싱크로너스한 그 설정에 비해서는 이게 사실 로그 스케일이라서 10배, 100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10배, 100배 차이 나는 거에 비해서 7% 정도면은 엑스싱크 FS는 에이싱크로너스한 성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펙 웹 99라는 벤치마크인데 네트워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로 사실상 IO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한 대와 서버 한 대를 연결시켜 놓고 이때는 100mbps로 연결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연결해 놓고 이제 50개의 커넥션이 있는 걸로 에뮬레이션해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get과 post 리퀘스트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엑스싱크 FS가 에이싱크로너스나 싱크로너스보다는 조금은 느립니다. 하지만 이제 에이싱크로너스나 싱크로너스는 라이트 베리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파워 페일리어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듀러빌리티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 베리어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싱크로너스의 베리어를 사용한 것보다는 조금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나아가서 레이턴시 측면을 봤을 때 좀 아쉽게도 싱크로너스의 레이턴시가 이제 제공되지 않아서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는 에이싱크로너스일 때와 이제 엑스싱크 FS의 레이턴시를 정리해 놓은 값인데요.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이 둘의 델타가 30ms 이내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느려졌다고 인지할 수 없는 값이다. 그래서 X싱크 FS는 A싱크로너스한 동작과 거의 성능이 비슷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인 거라서 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으로 X싱크 FS가
에이싱크로너스만큼 성능은 빠르면서 이제 라이트 베리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듀라빌리티는 싱크로너스 그 이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터 트리거드 커밋이 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좀 추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마이시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룹 커밋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한 번에 모아서 내려 보내는 것인데요. 그 저자는 이제 마이시퀄 기반으로 TPCC 워크로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X축이 스레드를 하나부터 20개까지 증가시켰고, 이제 Y축이 이제 분당 처리되는 트랜잭션의 수입니다.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EXT3를 에이싱크로너스한 옵션에 이제 베리어 옵션을 켜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가동시킬 때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 옵션과 비교를 했을 때 스레드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마디로 리퀘스트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웃풋 트리거드 효과가 최대 3배 이상까지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큰 컨트리뷰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이제 의미가 없긴 했지만 에이싱크로너스에 라이트 베리어를 끄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돌렸을 때도 엑스싱크 FS와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이제 결과를 이제 그래프는 없지만 텍스트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파일 시스템을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저자는 싱크로너스 IO도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앞선 실험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는 에이싱크로너스랑 싱크로너스와 익스터널 싱크로너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듀라빌리티와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을 때 정리해 보았을 때 모든 조건에서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은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뒤에는 이제 간단한 제 크리틱을 좀 적어 보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